우리가 매일 일하는 회사, 팀장님, 본부장님, 또 그 위에 사장님까지 이런 조직 구조가 사실은 150년도 더 전에 저 멀리 철도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철도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기업의 원형을 만들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 바로 엘프리드 챈들러의 명저, 보이는 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챈들러는 그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들의 계획적인 관리, 즉 보이는 손이 바로 현대 경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185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미국 전역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뻗어나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조직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럼 먼저 철도가 마주했던 도전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그 전례 없는 규모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죠. 주주가 있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 하지만 그때는 이게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돈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철도를 하나 놓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거든요. 한 가문이나 몇몇 동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은 거예요. 투자자 중에는 미국의 큰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바다 건너 유럽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소유주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멀리 흩어져 있으니까 일일이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주인은 멀리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운영상의 대혼란이었죠. 초창기 철도는요, 정말이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열차 스케줄은 뒤죽박죽, 직원들 간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 끔찍한 충돌 사고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뭔가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정말 시급하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마침내 해결책이 탄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아는 현대적인 기업 조직의 발명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현대 기업 조직도의 원형입니다. 맨 꼭대기에는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조율하는 중앙 본사가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관리자들을 뒀어요. 그리고 그 지역 관리자 밑에는 운송, 선로보수, 재무처럼 각자 맡은 전문 분야가 있는 기능별 부서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통해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드디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조직에서 누가 무슨 일을 책임지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그 권한과 책임의 선이 명확하게 그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말단 직원부터 저 위 중앙 본부의 관리자까지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멋진 조직도가 그냥 종이 위에서만 존재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게 만든 핵심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신이었어요. 철로를 따라서 쭉 깔린 전신 덕분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조직 구조가 생겨나니까 당연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기업 내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전 시대에는 돈, 즉 자본을 가진 소유주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권력의 원천이 바뀝니다. 바로 이 복잡한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지식에서 권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돈만 많은 소유주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전문 경영인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철도를 관리한다는 건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열차의 스케줄을 짜고 선로를 유지하고 복잡한 재무를 처리하는 일들 말이죠. 이런 건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전문 관리자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고, 이들의 전문 지식은 곧 막강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기업의 사다리, 즉 승진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가가 아니더라도 오직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만으로 차근차근 승진해서 회사의 최고위직까지, 심지어는 소유주 못지않은 힘을 가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혁신적인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그 유산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철도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는 조직도의 원형을 만들었고, 여러 부서가 위계질서를 이루는 구조를 처음으로 개척했죠.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을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그야말로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거대 기업들이 따라하는 완벽한 청사진이 되었고, 20세기 산업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과연 1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철도의 청사진이 오늘날의 우리 조직들을 운영하는 데에도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